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담화가 무엇인지,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담화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하죠. 듣는 사람, 청자. 화자와 청자가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을 통해서 발화라고 합니다. 문장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을, 그 연속적인 과정을 담화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담화를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맥락 속에서 주고받는 발화를 통해서 주고받아서 서로 의사소통에 나가는 그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화는 발화 더하기 맥락이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본 것은 뭐였냐면 요 발화가, 요 문장이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더라. 보건실에선 보건선생님이 어떻게 왔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엄마가 어떻게 왔어, 자식에게 어떻게 왔어 얘기하는 것과 다르더라.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신발을 파는 상인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얘기하는 거는 같은 말하지만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더라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맥락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상황 맥락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 담화가 일어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 그래서 담화가 일어나는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은 조금 더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 뭐 인종이 어디냐,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식당에 갔더니 김치를 줍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거 왜 주지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이 말도 어느 나라에서 했느냐, 누구에게 했느냐, 어떤 사회에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이제 살펴볼 겁니다. 맥락이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조금 거칠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황 맥락이 있답니다. 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야, 지금 왜 제가 저런 말 해? 왜 지금 지금 뭔 상황이야? 이럴 때 보통 상황 맥락이고 그 사람에게 편하게는 아니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 나라, 뭐 국가, 인종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따 자세하게 교과서를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어른에게 존댓말 씁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담화의 시간과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주로 상황 맥락에 대해서 공부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몇 시니? 발화가 똑같습니다. 화자는 상황상 엄마인 것 같습니다. 청자도 아들인 걸로 똑같습니다. 화자
같고 청자 같고 발화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냐? 맥락. 그 중에서도 상황 맥락이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침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8시. 아침이 됐고, 여기는 깜깜한 밤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11시고, 청자가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청자가 게임인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맥락을,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몇 시이라는 발화는 어떤 의미로, 무엇을 표현한 거죠? 빨리 일어나라는 의미로 지금 몇 시이라는 발화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니? 지금 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밤이고 11시고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게임을 그만하고 그만 자라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지금 몇 시니? 엄마가 시간을 모르나 보다. 그래서 11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자의 의도와 발화의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게 되죠.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 거가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화를 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게 되겠죠. 자,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이런 의미라면 이쪽은 이제 게임 그만하고 이제 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가와 나의 상황에 맞는 대답을 써보자. 가는 무슨 상황이죠? 그만 일어나라니까. 네, 그만 일어날게요, 엄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고, 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알겠어요. 이제 잘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가부터 다해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가 어떤 뜻을 나타낼지 써보자. 자, 같은 발화입니다. 근데 뭐에 따라 달라졌죠? 지금 다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지하철역이라는 공간, 건널목이라는 공간,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이 달라지니까 발화의 의미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 즉 양심을 지키세요. 지하철역에서 어떤 의미야? 차례를 지키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어떤 의미죠?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쓰레기가 널려있는 해수욕장에서는 어떤 의미죠?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문구가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더 찾아보자. 도서관. 양심을 지키세요를 도서관에서 사용한다면 책을 찢지 마세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요 밑에 거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맥락 1. 자, 상황 맥락.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맥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와 뭐?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자, 여기서 상황 맥락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주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뭐라 한다?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상황 맥락은 의미도 달라지지만 표현에도 영향을 준다. 즉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리 말하고 한다는 겁니다. 자, 4번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담화의 지역이나 세대, 우리 젊은 세대, 나이든 세대 이렇게 되겠죠. 문화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자, 사회문화적, 지역, 세대, 문화, 성별, 인종, 국가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언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사투리라고 하죠. 지역방언으로 된 안내문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자, 우와 몬단성 체리보이 통영한 경치가 참말로 죽이네. 우와 언덕에서 바라보니 통영한 경치가 정말 그만이네. 자, 요 부분이 사투리로 표현된 부분이고, 요 밑에가 이제 표준어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지역 방언으로 해놓으니 부분을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아래 표준어로 풀이한 것을 읽으면 되잖아. 표준어로 풀이한 부분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지역 방언은 이해가 안 됐지만 표준어는 이해가 되더라. 그럼 왜 지역 방언을 써놨을까요? 그냥 표준어를 써놓으면 되는데 지역 방언을 써놨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을 여행 온. 그래서 지역 방언을 써놓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의 특색이 이 지역은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하면서 표준어로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뭐죠? 지역적 특색, 느낌이 잘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이 표준어가 없다면 이 아이처럼 이 학생처럼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어를 이렇게 밑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자, 지역적 특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써놓고 지역 방언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표준어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빠와 아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입니다. 아빠, 저 남아공 해야 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남아공? 갑자기 남아공은 왜? 그 나라 조사해야 되는 과제라도 있니? 딸은 남아공해서, 자, 남아서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아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줄임말을 써서 남아공이라고 했는데 아빠는 남아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제일 맨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와 딸의 세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세대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가에서 안내문을 지역 방언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뭐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죠. 특색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어로 쓴 풀이한 까닭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방언일 경우에는 지역 방언으로만 해놓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거가 되겠죠. 자, 2번. 아빠와 딸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까닭은 뭐죠? 남아공이라는 단어. 즉,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대에 따라서 같은 말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일기를 외국인이, 이번엔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담화 상황에서도, 다른 의미로, 발화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나라가 어디냐, 같은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2000은 한국말은 어려워. 자, 이모 여기 설렁탕 도그룹 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손님도 이모 저희도 된장찌개 모두 친척이냐고 놀랐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죠? 한국인들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친밀한 의미로 진짜 이모가 아니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밀한 의미로 이모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걸 알지 못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친척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옷가게 가서도 언니 예쁜 옷 많아요. 들어오세요. 언니?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 주인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언니라고 하지? 역시 우리는 상인들이 손님을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언니, 오빠, 또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좀 혼란스러운 거가 되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와서 어떤 가게 지나고 있을 때였다.
나 언니, 옷 많아요. 자, 이모 언니라고 부르는 걸까? 나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러면 잘 모를까요? 한국인의 문화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친근함의 표현으로 식당 같은 데서는 이모나 뭐 언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이 외국인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즉 발화는 문장은 알겠는데 언니란 말뜻도 알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다. 이래서 그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럼 이 외국인이 알아야 될 건 뭐죠? 한국인의 문화 이것을 알아야만 이모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언니 여기 예쁜 옷 많아요 라는 말에 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까닭을 이해해보자, 생각해보자. 이 역사적 상황 자체도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잘 모른다면, 역사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한국인이 일본인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백인 우대 정책, 흑인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이 상황에, 이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고 있어야만 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대부분은 아파르테이트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는 결단력 있게 집단행동을 하여 인종차별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정할 때,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우리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되고 민주적이며 인종차별이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보통선거만이 평화와 인종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흑인들의 어떠한 자유를 위한 행진을 했고 어떠한 차별을 받았고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다음은 이 연설문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학생들이 연설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까닭을 말보자. 자, 아파르테이트가 뭐길래 이 연설자는 아파르테이트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걸까? 나도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연설자가 보통선거를 주장하는 까닭은 잘 모르겠네? 보통선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남아프리카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선거 당연한 건데 왜 주장하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80년대까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흑인의 참정권을, 흑인이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나 만델라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아까 그 문장을,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담화는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담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 및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등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자, 그럼 맥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상황 맥락, 또 하나가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담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역사나 세대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 어떤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발화는 맥락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맥락 속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맥락, 즉 사회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이 단원 첫 번째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